서태지 와이들의 멤버였던 양현석은 1996년 양궁기획을 만들어 음반기획자로 변신했고 1998년 양궁기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블로 자리 잡았다. 일단은 그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같이 있는 저희 회사와 그런 레이블입니다. 좋은 회사. 너무 멋있는 회사고 뭐 얘기해야 돼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 본받을 점이 많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레이블이 아닌가. 좀 더 깊숙이 YG 엔터테인먼트를 파헤쳐볼까. YG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레이블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적인 성향이 분명한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유일하게 흑인 음악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레이블이고 힙합 R&B밖에 없잖아요. 다른 음악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YG 패밀리의 사장인 양현석 자체가 그 아티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음반 회사 자체가 일종의 그 공동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뮤지션의 회사. 회사와 회사의 소속 가수라는 느낌이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 가수들로서 그 만들어진 말 그대로 패밀리 개념이 굉장히 강한 패밀리다. 끝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서 뼈를 묻겠다. JYP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 위주의 회사. SM은 시스템 위주의 회사인데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큰형님. 정말 우리 음악적 지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패밀리십이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결정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요. 정이 들어서 회사 전체가 하나의 패밀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장점이라고 본다라면 그 자사의 그 아티스트들을 하나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각각 개별적인 뭐 빅뱅이면 빅뱅이다, 뭐 세븐이면 세븐이다 이런 식의 어떤 나누어진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도 분명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YG 패밀리 소속이라는 자체가 거대한 그 브랜드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 실력이 워낙 좋아요. 테디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우리나라에 뭐 세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랩 정말 잘하고 곡도 진짜 잘 쓰고 간지도 나고 소속되어 있는 모든 뮤지션들 자체가 각자 개성 있고 음악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말하자면 시민 아티스트라고 칠 때도 YG 패밀리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브랜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덧 YG 엔터테인먼트는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 아티스트들을 생산하는 힙합의 명가로 자리 잡았다. YG 패밀리의 그 대박, 거대한 흥행적, 상업적 성공을 거두어들인 그 밑바탕에는 역시 대표이사인 CEO 양현석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군. 양현석의 그 탁월한 감각이야말로 YG 패밀리의 아티스트들이 그 대박 신화를 이뤄내는데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의 중심엔 바로 양현석이 있었다. 양현석 대표가 되게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흐름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발자국 앞서서 다음 세대에 도래할 유행을 이미 감지하고 그 흐름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대중이 원하는 것을 대중이 원할 때 정확하게 만들어낸 양현석의 대단한 안무.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패션이나 또 음악은 당연하고 국내 이민 가수들이 1세대에 속하는 진우션이라든지 이후에 다시 이 립싱크 가수의 어떤 염증을 느낀 대중들에게 휘성이라든지 거미 또는 이 빅마반을 통해서 어떤 그 가창력 중심의 아티스트를 그 개발해내는 능력이라든지 빅마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데뷔했는데 당시에 거의 이효리 열풍이 있을 정도로 예쁘고 섹시하고 아주 그런 외모가 되는 그런 여자 가수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빅마마는 정말 외모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성 하나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이후에 또다시 그 넘치는 아이돌 그룹 속에서도 스스로 작사, 작곡, 프로듀서를 할 수 있는 좀 더 차별화된 그룹인 빅뱅을 선택하는 안목. 그런 드라이브로 걸 수 있었던 거는 양현석 대표의 되게 큰 믿음이었고 그런 거에 대한 가수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바로 현재의 음악의 한 사이클이 어디에서 끝날 것이며 다른 사이클로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를 가장 날카롭게 읽어내고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닌가. 이 사람은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고 음악을 하면 우리 또한 인기를 얻고 우리 음악을 알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서태지 와이들 시절에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양현석의 탁월한 감각과 안목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블로 만든 게 아닐까. 오늘 되게 진지한데?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블로 자리 잡은 YG 엔터테인먼트.
그 시작은 어땠을까?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양현석 씨 자체가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멤버로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 양현석 씨는 그 그룹 내에서 그다지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욕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프로듀서로서의 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후배 양성을 하시겠다 하고 만들었던 게 처음에 양궁기획. 그때 당시에 그 시작할 때부터 어떤 참모진이 서태지와 아이들과 인볼브 됐었던 그런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그럼 YG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낸 첫 번째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처음 나왔던 팀이 킵식스, 나를 용서해. 나를 용서해. 그 노래. 아직까지도 양 사장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킵식스. 킵식스는 누구일까? 근데 그때 보면 킵식스 멤버들이 양현석 대표님이랑 예전에 춤을 같이 추던 후배들. 대중들에게 어떤 인지도를 알리기 이전에 실패한 프로젝트로서 기록이 됐었고 음악적인 성숙도보다는 양현석 대표님이 되게 하고 싶었던 음악을 너무 좋은 후배들과 함께 했었던 결과는 뭐 안 좋았었죠. 네, 저는 좋아했어요. 저는 뭐 그 정도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실패하셔서 와신 상담 준비하신 팀이 이제 진우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우션은 안 될 수가 없는 게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가 만든 팀이에요. 양현석이 만들어낸 두 번째 그룹 진우션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워낙 그 진우션 형님들이 랩도 잘하고 일단 패션 감각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없었던 굉장히 본토스러운 힙합. 이민 1세대라는 그 어떤 초기에 어떤 홍보적인 그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머리도 그때 탈색 머리에 뭐 저지를 처음 입고 블링블링한 목걸이를 처음 하고. 하지만 음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국내에는 조금 생경은 했습니다만 그 미국 쪽 색깔을 많이 걷어낸 현지화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화되어 있는 음악들로서 승부를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말해줘라는 곡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다. 그 시절 좀 놀았다는 사람들이 열창했던 그 노래. 아직도 노래방에선 전설처럼 불러지는 그 노래. 바로 그 부류의 명곡 말해줘를 낳은 진우션. 말해줘로 대박나서 나에게 말해줘. 그때 엄정화 씨도 나와서 뭐 같이 활동도 했었고. 나 항상 그리고 이 생을 전 다 기억하죠. 그럼 진우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90년대 그 중반 정도의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이 진우션이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시대에서 앞서간 그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선 먹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가 같이 만든 팀이다 보니 뭐 안 될 수가 없겠죠. 지금의 양현석 씨를 있게 해준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진우션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회사가 커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양군 기획에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이제 바꿔놓은 걸로 알고 있고. 진우션의 성공은 프로듀서 양현석의 커다란 발판이 되어주었다. 그럼 양현석은 프로듀서로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YG 패밀리의 그 연대별 아티스트의 계약 상황을 보게 된다면 YG 패밀리가 어떻게 음악적인 변화와 사업적인 방향을 잡아왔는지 아마 잘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킵식스부터 시작해서 진우션, 원타임, 스위티, 거미, 휘성, 세븐, 렉시, 무가닥, 마스터우, 45rpm, 스토니 스컹크, 최근에 뭐 빅뱅 그렇게 많구나. 그럼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걸까? 세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첫 번째가 이제 진우션의 말해줘가 이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고 그걸 시작으로 진우션, 원타임. 초창기의 그 멤버들이었던 진우션이라든지 원타임 같은 경우는 양현석 대표의 개인적인 취향, 그 흑인 음악에서 힙합 뮤직에 대한 어떤 취향이 강하게 드러났던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버그라운드의 어떤 힙합의 정석을 만들어 놓으신 그게 한 번의 터닝 포인트였고 엠보트와의 엠보트와의 협연이 이제 휘성, 빅마마, 거미라든지 휘성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단순하게 그 양현석이라는 대표의 취향을 벗어나서 어떤 가창력을 지니고 있는 그 아티스트 중심으로서 다시 환원하는 과정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YG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세븐 렉시까지 대박이 나면서 YG 패밀리의 가장 빅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븐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YG 패밀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이제 YG의 제일 큰 황금기였던. 또한 이 세븐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또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빅뱅. 최근에 빅뱅은 이미 충분히 사전에 그 대중들의 흐름을 감지한 상태에서 역으로 그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 방향으로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지금까지 짚어본 YG 엔터테인먼트의 역사 속에서 한국 최고의 프로듀서로 발전한 양현석을 엿볼 수 있었다. 서태지 와이드 시절 양현석은 어떤 가수였을까? 사실 가수로서의 양현석이라는 질문에는 그 어떤 특별한 평을 내릴 필요성까지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뭐 계시는구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를 보던 저는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왜 학생이 뭐 아나요? 당시 여자 가수들만 내가 좋아했지? 얼굴이 빨개져서 내가 양현석 대표가 당시에 실력이 없었다, 재능이 모자랐다라는 것보다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서태지 본인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멤버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니까 그다지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양현석 선배님의 그 스타일과 패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그 양현석 대표는 그 YG 패밀리를 만든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아티스트로서 존재했을 때보다 좀 더 탁월한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라기보다는 YG 패밀리의 CEO로서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러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논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일 때보다 프로듀서로서 사업가로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양현석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 대단하죠.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은 흐름을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힙합 음악을 표방하며 미국의 흑인 음악 문화를 유행시켰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런 거를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노래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든지 무대 어떤 장식이라든지 코디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차용을 한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누구를 흉내내거나 이게 아니고 그 자체 흑인 문화를 그냥 대중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YG 패밀리가 했기 때문에 트렌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고 되게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좋은 징조야. 프로듀서일 때는 더 독한 것 같아요. 새벽에 홈페이지에 글을 써서 올려요. A4로 한 20장 정도 되는 굉장히 장문의 글이거든요. 일이니까.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뭐는 몇 월에 어떻게 됐고 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를 가장 먼저 얘기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장님이자 너무 좋아하는 형. 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수들하고 다른 엔터테인먼트 대표보다 훨씬 많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상의하는 거는 양현석 대표. 지금 정도의 YG 엔터테인먼트에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진 회사의 어떤 대표님이신데 형 이러면 상의하고 뭐 오빠 이러면 상의하고 이래서 그렇게 가장 먼저 힘이 돼주는 사람. 소속 가수들이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큰 형님, 그가 양현석이다. 그런 면에서는 다른 레이블들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일 진행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요. 2005년 세븐으로 시작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린 YG 엔터테인먼트. YG 패밀리에서 이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주자 그리고 절반의 성공을 거두어들였다라고 하는 세븐을 보게 된다면 세븐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올해 안으로는 뭐 음반 하나 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유명한 뮤지션들이 앨범에 뭐 참여를 하고 Rich Harrison, the songwriter of Crazy in Love by Beyonce. 페블러스랑 뭐 피처링을 한다. 뭐 전에 에이멀리랑 노래를 같이 한 거 뭐 한국 버전에 듀엣을 했네 이러고 들어보고 했더니 기대했던 거보다는 이상이었어요. 세븐이 많이 늘었구나. 사실 해외 시장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음악만을 그 시장에 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 아티스트가 여러 가지 색깔로서 변신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측면에서 토탈 아티스트로서 키워낸 세븐이 아마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서 선택됐던 것이 아닐까. 세븐을 필두로 한 YG 엔터테인먼트의 활발한 해외 활동이 기대되는데 페블러스와 하고 뭐 유명한 프로듀서들과 작업을 해서 나오면
처음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동양인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으니까. Yeah, maybe. 롱런하는 가수가 되려면 그만큼 좋은 음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맞는 세븐의 실력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만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007년 거짓말과 마지막 인사로 대한민국을 휩쓴 빅뱅. 빅뱅은 일찌감치 일본에 진출, 성공을 거두었는데 제가 요즘에 집에서 제 일본 위성 TV를 보는데요. 빅뱅이 살벌하게 나와요, 빅뱅이. 빅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본에서 그 영어로 녹음한 싱글을 내서 일본 MTV와 뭐 스페이스 샤워 이런데 틀면 나와. 거짓말하고 하우지가. 국내에서 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아티스트의 수준이라면 일본의 어떤 가수들에 비해서도 결코 음악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되는구나. 지금까지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좋은 아티스트들이 그 외국에다 내놓기에는 뭔가 특화된 부분이 조금씩은 약했던 것 같은데 넘치는 끼와 또 무대에서의 매너, 또 탁월한 춤 솜씨, 그리고 국내 시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시장 내에서도 그 실력적인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일본 시장에서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맨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한 가수는 따로 있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세븐과 빅뱅을 많이 아니까 그쪽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진행됐던 건 스토니 스컹크 스컬이에요. 무작정 미국에 가서 그냥 미국에 정말 아무 클럽이나 가서 나 공연하겠다, 할 수 있다, 나 이런 뮤지션이고 할 수 있다. 정말 어렵게 해갖고 작년에 정말 잘 됐었잖아요. 아니 자기 혼자 건너갔다가 수납적으로 뭐다 YG에서 대모가 다 이렇게 밀어주고 한 거죠. 스컬이 빌보드 차트에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진출한 스토니 스컹크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요즘 미국에서도 약간 레게 음악에 대한 재조명이 좀 되고 있는 시점에 댄스홀 레게톤에 관심이 있는 제작자와 그거를 저변을 밀어주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리고 뭐 아티스트도 열심히 했고 아시아 사람이고 그런데 음악이 좋고 잘하고 보통의 그 회사들 같으면 제일 인물이 좋거나 제일 뭐 몸이 좋거나 앨범을 제일 많이 파는 친구들은 아마 제일 밀어줄 텐데 스토니 스컹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화가 된 매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이제 밀어줬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프로듀서의 능력이 아닌가 싶고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꼈었죠. 근데 잠깐만. YG 엔터테인먼트의 해외 진출은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본토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뭐 일본이면 일본, 뭐 태국이면 태국, 군대에서 또 들었구나. 많이 듣는데 과연 이제 YG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시고 뭐 그런다는 것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 음악하는 저희 같은 뮤지션들한테는 굉장히 고무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라고 보니까 저야 뭐 적극 지지죠. 진우션이라는 그 모태가 되는 가수들이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뭐 지부장 뭐 이렇게 해서 해외 사업 파트를 거의 맡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수월할 것 같아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세계 음악을 주도할 그날을 기대해본다. 승승장구 성공 가드로 달리고 있는 양현석. 그의 대박 행진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지금까지 보여준 사업 감각이라면 이후로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YG 패밀리의 그 대박 행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빅뱅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올 한해는 일단 따뜻하실 것 같고 빅뱅을 키우면서 상품성을 한껏 올려놓은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돼요. 초기 진우션 원타임 때보다 오히려 최근에 와서 빅뱅이라든지 그 다양한 가수들을 발굴해내는 이 재간과 감각이 더욱더 뛰어나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나올 친구들 지금 신인들 좀 있잖아요. 박범 씨도 있고 CL인가 그 랩하는 여자친구도 있고 예전에는 그 아티스트를 선별하는데 뭐 한두 가지 그 포인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골라냈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다각적인 측면 내에서 그 만능 엔터테이너들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그 양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빅뱅을 키워온 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쁘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탈출 후 몇 년 동안은 YG 패밀리의 승승장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색깔 있는 친구들을 많이 좀 또 서포트를 해주면은 지금보다 좀 더 탄탄하고 멋있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좀 발전적인 그런 레이블이 되지 않을까 요즘의 모습으로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MTV 어트맨 대한민국 대표 레이블 첫 번째 시간 YG 엔터테인먼트. 가족 그 이상의 우정을 보여주는 진정한 패밀리 YG 패밀리. 그들이 함께 만든 최고의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 2008년 YG 엔터테인먼트의 대박 신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MTV 어트맨 대한민국 대표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아이돌계를 평정한 한국 최고의 레이블 SM 엔터테인먼트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엠파스에서 얼티메이트를 검색하세요.